안녕하세요. 서울복지재단 공유복지 플랫폼을 통해 영상으로 뵙게 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고진선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과 일상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지금 나오는 음악을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리듬을 타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어떤 음악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음악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저와 함께하는 시간도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2-3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일상에서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들은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변을 경계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경계라는 뜻은 한자어로 깨우칠 경, 경계할 계를 이야기하죠. 즉 잘못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라는 뜻인데요. 굳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도록 내가 나를 경계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없도록 타이르고 또 주의를 시키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경계를 하면서 잘못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생활들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 조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일상에서의 인간관계도 멈춰버린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던 2-3년의 시간들은 우리의 삶에서 보면 긴 시간은 아니지만 멈춰버린 시간으로 환산해보면 크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의 멈춰진 시간이 인간관계에서 훨씬 더 편안함을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동안의 한국 사회에서의 인간관계가 함께 또는 같이라는 의미로 인해서 개인들의 선택이 포기되어야 하는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포기는 의견을 이야기하기보다 남들을 위해서 조용히 그리고 받아들이고 감내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감내한다고 해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응어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프로이드나 메닝거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타인을 향한 화 그리고 분노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고 쌓아두기만 한다면 그 화와 분노의 화살이 자신을 향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점점 스스로 위축되거나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는 게 그런 의미죠. 앞에서 우리는 잘못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라는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 경계가 미리 조심하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즉, 너 생각해서 그런 거야 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너 얼마나 걱정하는데 내 이야기처럼 행동해야 돼. 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마 등 각자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감정을 저희에게 보내주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이 또한 경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계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구분되는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정해놓은 한계치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경계선을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침범해 온다면 우리는 부담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가는 최소한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하철을 타면 많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손잡이가 있는 제일 끝쪽이나 구석을 찾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밀접되는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심리적인 마지노선, 즉 개인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퍼스널 스페이스에 대한 경계를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퍼스널 스페이스는 신뢰감이 생길 때 점차 가까워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신뢰감은 한순간에 생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작은 것들로 신뢰감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상대방에 대해 시간을 좀 할애하고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경계감을 낮추는데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는 기존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관계에서 개인의 삶의 의미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의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이 익숙하고 편안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개인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키고 경계를 허물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들은 일상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가라고 반문해 봄으로써 자신의 경계선을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음 건강이라는 것도요, 내 마음의 경계, 즉 기준선을 좀 잘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것, 또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진짜 마음, 내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권장드려 봅니다. 제가 오늘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정서중심적 대처라는 걸 이야기 드려볼 텐데요. 자신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잘 느끼고 잘 이해하며 그 느낌을 자신의 내면 상황과 맞춰서 대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양한 방법들 중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감정을 노출하기입니다. 다양한 인간관계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을요,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글로 표현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명상, 호흡 훈련입니다. 심신의 안정화를 통해서요, 지금 여기에 마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들숨, 날숨, 이렇게 천천히 호흡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심신 안정하기 위한 호흡 훈련들. 잘 알고 계시겠죠? 셋째는요, 이완 훈련입니다. 이완 훈련은요, 근육이 긴장과 이완 상태의 차이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심장에서 가장 먼 곳 어디죠? 발끝이죠. 발끝에서부터요,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이렇게 함으로써 긴장과 이완 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는요, 용서와 감사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는요,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하죠. 용서라는 건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요, 가해자에게 나타내는 긍정적인 심적 변화라고도 불리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분노, 보복 욕구를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심리적 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감사의 성향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로 이루어진 나의 모습을 성숙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도록 나를 발견하는 노력을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경계의 시간을 잘 견뎌왔고 견뎌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요, 내 마음을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함께 돌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